네,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6천만 원 선을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만 보더라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좀 급등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시고 계실 하루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 생각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런 명언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막연하게 행복 회로를 돌리고 뇌동 매매를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장 속에서 특히나 우리의 내비게이터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죠. 네, 다들 계획은 있죠. 그렇죠. 네, 올라가서 차 살 계획. 네. 근데 손실 몇 번 맞다 보면은 뭐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그런 거 이제 한 대 맞다 보면은 또 이제 내가 이거를 안 사가지고 손실만 안 봤더라도 이제 백화점 생각이 나죠. 백화점 가서 뭐 내가 만약에 600만 원 손실이다 뭘 하나 살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건데 자 그런 생각이 이제 향후에 있을 그런 매매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매를 또 망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항상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제 그때 감정은 그냥 거기다 두고 와라. 뭐 그러니까 항상 뭐 손실봤던 뭐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 그쪽에 두시고 앞으로 매매에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성공 투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님은 정말 명언 제조기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어떻게 멘탈 관리할지 한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사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뭐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들이 다 있으신데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손실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손실금에 대한 부분들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매매할 때도 조금만 떨어져도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란 말 있잖아요. 나 한 10% 정도 손절 치게 되면은 나중에 1%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와, 이거 대폭락이다, 막 이런 대공황이다, 뭐 도망쳐 이런 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공포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몇 번 겪으면서 강심장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그 강심장을 혼자서 못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투더 골드문을 통해서 만드시고 좋은 매매 끝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오늘 1시간 동안으로 짧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도 특별히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코인 사부님께서 스윙 전략을 통해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한번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코인 대통령님께서 준비하신 악재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또 악재는 악재가 아니지만. 딱히 악재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악재가 뭐 이런 뭐 큰 악재가 나왔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시장이 전체적인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악재들은 이것저것 좀 악재가 나오곤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크게 뭐 변화가 왔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이제 이제 뭐 짜잘짜잘하게 이제 이런 이슈도 이제 모이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이제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다음에 엊그저께 시장이 괜찮았어요. 이제 뭐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뭐 이제 메이저 쪽에서도 좀 많이 왔었죠. 이더리움도 올라가주고 뭐 이것저것 올라가주면서 이제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됐나 진짜 반등인가 어떻나 저떻나 이렇게 이런 말이 많았는데 하루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랠리가 하루 만에 그 랠리가 끝났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속임수였는가 페이크였는가 아니면 뭐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인가 뭐 이렇게 등등 많은 이제 고민들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 하루 만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노보그라치에서 내년 1월까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내년 1월 초까지는 좀 횡보를 해줄 전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은 나오지는 않는 뭐 하락이 나오지는 않긴 않겠지만
하락도 뭐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락 자체에도 뭐 3%대, 뭐 5%대. 그래서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움직여주면서 횡보를 할 전망이다. 내년 초까지는 뭐 이런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는 거겠죠. 공포 물량도 나왔고 그다음에 극단적 공포로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해줄 투자자가 필요하고 이제 어떤 물량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 상황이라던가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좀 소극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 좀 기간 좀 많이 잡았어요. 내년 초 되게 애매하죠. 내년 뭐 1월 13일도 아니고요. 그냥 내년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횡보를 좀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봤을 또 이제 또 다른 이슈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옵션 만기가 좀 도래하고 있죠.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 이더리움의 옵션 만기가 27억 달러 정도의 옵션 만기가 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굉장히 좀 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죠. 옵션 만기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물과 선물을 봤을 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일단은 대부분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자 압박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요. 웬만하면요. 자, 그런데 옵션 만기가 온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는 것도 오는 건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현물이 선물보다 높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이제 그 선물 매도 압력이라던가 아니면은 투자자들의 뭐 어떤 매수 위축 그다음에 투자 심리의 어떤 좀 이제 소극적인 어떤 그런 투자 성향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같을 때는 어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좀 높아지면서 이자 압박도 받아주면서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심지어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옵션 만기도 다가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 지금 현재 많이들 알고 계신 코인들 이제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뭐 이어서 뭐 등등 해서 메이저 코인들의 뭐 약세가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게 비트코인의 어떠한 그 큰 호재라던가 아니면 큰 상승이 있지 않는 한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간다는 건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 항상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횡보를 해버린다면 다른 메이저 코인들 역시나 횡보 혹은 하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뭐 제가 뭐 이 방송 첫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연말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2017년도 12월 빼고요. 근데 2017년 12월은 2018년 1월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뭐 생각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연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의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과거 이력으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 시장 계속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또 반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뭐 지금 연말 시장 안 좋고 조금 이제 춥고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예, 춥고 그래도 내년 초쯤 돼서 이제 봄이 좀 오면서 시장도 이제 풀려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랠리라고 하기도 민망하게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올해가 딱 2주 남은 시점에서 과연 내년 초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코인서브님께서 준비하신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NFT 코인에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다 이건데 일단 일단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코인이라든지 뭐 예전에 뭐 코인 채굴 그다음에 엄청난 또 몸집을 자랑했던 곳이 이제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P2E 관련해서 이 P2E 관련 게임들에 대한 이 전면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이 이슈가 나왔을 당시에. 근데 이 P2E 게임이 뭡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슈가 나왔던 그런 게임들이라든지 제가 이 투더 골드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P2E 게임인데 지금 이제 중국 CC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P2E 게임은 사기다. 그래서 이 전면적으로 좀 단속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좀 알아봤더니 원래 이제 뭐 게임을 하고 말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내가 뭐 알아보고 이런 게임이 있네? 게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게임을 해가지고 뭐 수익 창출한다? 뭐 그런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사기로게 진행이 됐냐면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을 하면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평균 한 달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적어요. 물론 편차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180만 원이라는 돈을 게임을 하면서 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거든요.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트가 그렇게 올라갔던 게 한 달 월급이 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엑시 인피니트 게임 해가지고 그 이상의 돈을 버니까 그렇게 이제 몰려가지고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그런데 이 클럽에 참여하려면 참여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참여비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참여를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참가비로 더 웃돈을 줘서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장영자 사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그 이상의 투자금을 이제 수익금을 주겠다 해서 막 돈을 모으고 또 다른 사람들 돈을 모아서 처음에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또 돈을 주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신뢰를 얻고 엄청난 긴 시간 동안 투자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기를 벌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거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막 돌려막기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네? 이거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쏙 빼놓고 그냥 P2E 게임이 사기다. 그래서 전면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과장된 보도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재를 진행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 왔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서 뭐 코인을 뭐 이제 채굴을 하다가 걸리면 뭐 이제 공안한테 끌려간다. 뭐 이제 수감 생활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사실 그것들도 이걸 조금 과장 보도하면서 채굴에 대한 안 좋은 점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안 좋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원래 실질적으로 막 정상적인 채굴이 아니라 뭔가 편법을 사용하는 뭔가 이제 다른 채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코인을 막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보도해서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좀 이제 제재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이 P2E 게임을 좀 제재하기 위한 좀 과장된 보도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들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기사를 또 그렇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P2E 게임을 즐기시고 계시다면 아니면 그런 P2E 게임을 통해서 코인들을 채굴하고 계시다면 뭐 그건 뭐 한쪽에서의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미국과 우리 한국 그다음에 뭐 대만, 일본 이런 쪽 많잖아요. 이런 쪽을 좀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코인 기사 제목을 뽑을 때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들여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실질적인 이슈 분석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무료 방송과 교육 영상들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 1시 반부터 코인사부님께서 올해 스윙 전략을 통해서 고수익을 노려볼 코인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또 호재 이슈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켜보기 전에 네. 그 기사 내용 하니까 또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네. 좀 이제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어제인가요? 기사를 봤는데 그 뛰는 사람들에서 네. 저기 송지효 씨랑 윤종신 씨랑 하차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3년 전 오늘 뭐 이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기사가 계속 나와서 저도 낚시성 낚였는데 기사가 많아요. 예.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좀 이제 보는 사람들에서 좀 마음 철렁하게. 자,
그렇습니다. 네, 송지효 오늘 팬이시죠? 네. 오늘 호재를 좀 말씀드리면 호재라고 하기에는 뭐 맞아요. 호재도 맞긴 맞는데 네. 일단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날짜였습니다. 어제 날짜로 일단은 국회에서 좀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어떤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냐? 바로 디지털 자산의 이제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자. 그래서 이제 ICO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하자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어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금융감독원 있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D감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들자라고 해서 ICO의 신고와 수리를 맡기자라고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코인 이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 사기 행각을 벌인 거는 바로 ICO죠. ICO가 뭔지 많이도 아실 거고 뭐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뭐 진행하신 분도 있을 건데 ICO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투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코통 코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사면 10원이다. 근데 이게 다음 달에 상장을 하는데 이거 1,000원 간다. 이래갖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샀는데 다음 달에 뭐 상장은 했어요. 뭐 상장 안 되면 경우가 허다하죠. 상장했는데 딱 까보니까 10원짜리 주고 산 게 1원에 상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래갖고 유명 그 너튜브 그 코인 하시는 분도 저기 2명한테 피습당해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살아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왔죠.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 예전에 뭐 신일골드 코인 그죠? 이런 거 보물선 코인 해가지고 보물선을 탁 오늘 저기 있는데 그거를 이 코인에 투자를 하면은 저 보물선의 수익을 분배하느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물선 있지도 않고요. 어디 러시아 영해인가요? 거기 어디 갈 수도 있지도 않고요. 거기에 있는데 뭐 그걸 한답니다. 뭐 그래갖고 이제 결국엔 뭐 신고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왔어요. 뭐 보물, 뭐 광산이 뭐 있는데 금광이 있는데 나왔는데 투자 조건이 이랬습니다. 그 신일골드 코인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여서 예전에 신일골드 코인 보물선 코인 할 때 신고 안 하신 분들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대체 모르겠지만 아무튼 니네 신고 안 했으니까 또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그 사람들 또 사기를 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 그쪽 이제 뭐 경찰이나 뭐 이제 그쪽 관계자분들이 피해 보신 게 있나요? 피해 안 봤으면 신고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신고해봤는데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 아무튼 간에 뭐 그렇다 뭐 마트에서 칼 샀다고 다 살인범을 몰면 안 되겠죠 물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없었기 때문에 이 ICO에 대해서 너무 우후죽순 나왔었어요. ICO가 너무 우후죽순 나왔고 너무나 피해가 크고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서 그리고 굉장히 큰 악재로서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은 다 이 ICO 사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관리 이제 감독원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하자. 투자자들을 보호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이 D감원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어제 뭐 토론회를 했다고 하니까 뭐 다음에 또 토론회를 하던 아니면 뭐 법안이 또 통과가 되던 그다음에 그 위원장은 누구로 세울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관리 뭐 신고 수리를 해서 안 된 ICO는 전부 다 불법으로 뭐 취급해서 다 몽둥이 다 때려잡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뭐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야 드디어 이제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건 2018년도부터겠죠. 2017년도 그때부터 솔직히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근데 이제 2021년이죠. 4년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뭐 감독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왜 지금까지 손 놓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만들어 주셔서 좀 이제 투자자분들을 많이 보호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호가 돼야 암호화폐 시장 신뢰도가 점점 더 쌓아가면서 좀 건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코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기 유형과 또 피해 사례들이 많지만 이 부분을 정말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하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라도 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코인 사부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아까 뭐 보물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보물선이 발견됐다. 근데 그 뭐 6시에 기사가 떴는데 8시에 다시 가보니까 그게 뭐 어선이었다 뭐 이런 거나 그다음에 뭐 네. 고창에서 희귀 광물이 발견됐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참 어디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는 항상 좀 말이 많고, 그다음에 좀 이제 좀 잡음도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변별력이라든지 선별력 이런 것들은 이 투더 골드문을 통해서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호재는 이제 다시 또 NFT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라인 SNS가 이제 NFT 사업을 좀 본격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법인을 세우고 그다음 다시 미국에도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이제 법인을 세우고 이 전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법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이게 사령부를 좀 건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전략과 모든 것들을 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한국 법인으로 설립을 한 거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다양한 기업들, 그다음에 좀 이런 규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들을 좀 모으고 이런 이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파트너들을 만나서 그다음에 한국 법인으로 진행을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만, 그다음에 뭐 태국, 일본 이런 쪽에 이 인도네시아 쪽 이 라인 사용자가 많은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장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NFT 코인으로 진행했던 게 뭐 다날에서 만든 페이코인이라든지, 그러니까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치킨도 사 먹을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했던 게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게임을 또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게임을 또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에도 충분한 또 이 게임 시장 또는 NFT 시장의 또 활성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또 말씀을 드렸던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자체가 특히 성장 자체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의 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이 NFT 시장은 뭐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시장을 해봅시다. 그럼 1,000억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00억은 상당히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이 1,000억이 그다음에 뭐 100조 이상, 그다음에 그 이상의 단위로 성장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 시장에 투자를 해서 정말 또 이 좋은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그런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NFT 시장이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뭐 채굴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도 미국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NFT 시장도 미국에서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커지고 있어요. 제일 큰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막 다양한 파트너들을 또 이제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라인이 갖고 있는 이 사용자들과 그다음에 파트너들까지의 협력을 진행한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러면 이 NFT 시장에 기존에 있던 코인들을 또 흡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코인을 또 이제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있는 코인을 흡수해서 몸집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그때 가서 뭐 사업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뭐 코인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식까지 병행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뭔가 신사업을 진출을 할 때 그냥 생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이미 그 시장의 지배력을 좀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해서 대주주로 등극을 해가지고 경영권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회사를 늘리면서 몸집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똑같이 300억을 투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신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새롭게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에 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면 기존의 NFT의 코인들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자본 시장에서는, 우리 또 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나도 빈번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성장을 해가는 시장이면 시장일수록 그런 흐름들이 더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던 것보다 NFT 시장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메타버스도 뭐 빌 게이츠가 뭐 이제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NFT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고 난 조금 더 가까이서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코인사부님께서 스윙 전략을 통해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 특징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